최악의 동부구치소 사태, 감염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우리 정부죠. 정부의 방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은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입니다. 동부구치소발 감염 1000명을 넘어섰다. 어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84명. 오늘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최근 3일, 5일 간격 5차례 전수검사 때마다 120에서 300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꼴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부가 제대로 관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기에 부족한 대목은 확실해 보입니다. 동부구치소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이 구치소 관리에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던 추미애 장관이 상황이 악화되자 1일과 2일 연달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사과 함께 보시죠. 1월 1일 사과문입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일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네. 추 장관의 이 사과, 장관으로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1월 말이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확진이 확인된 게 12월 중순인데 그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 올려가지고 하는 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었고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했고 본인 스스로 징계위 발표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동부구치소 관련해 갖고는 아무런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미 총리도 사과하고 법무부 차관님이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SNS 글 통해서 사과 올린다는 건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건 그냥 기록만을 위한 사과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야당이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추미애 장관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 글쎄 그 동부구치소가 저렇게 될 정도로 지금 뭐 교정당국,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용자들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거의 무슨 아비규환이고 생지옥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요즘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하고 학습해야 되고 반복하지 않은 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기록을 위한 사과다. 박정아 전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들어보시죠.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일을 추미애 개인의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은 것도 업무나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 무시처사입니다. 정식 국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어떤 사과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예견된 인재이고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만 골몰하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확실한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된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이재명 기자,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사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부구치소에 대한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과, 그리고 본인이 주도했던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된 것에 대한 뒤늦은 사과. 그런데 동부구치소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순서가 있는 게 통상 주무장관이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전국의 총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지는 게 수순인데 총리가 사과가 나서 한참 뒤에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뒤늦게 추 장관이 나중에 사과를 해서 일각에서는 총리나 대통령보다 추미애 장관이 위에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사과만 보면.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 기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러 가지 뭐 사과의 수위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건 이제 시점의 문제인 거죠. 오히려 총리 사과가 동부구치소만 하더라도 먼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차관이 이용구 차관이 발표를 사과를 했었고 추미애 장관은 사실 직접적인 본인의 워딩으로 본인의 발언으로 사과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려 사과를 했죠. 그래서 SNS가 요즘 뭐 많이 뭐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뭐 부처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업무의 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좀 글쎄 SNS에 올린 사과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이제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내용의 문제일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와 반성은 사실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송구섭 사과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뭐 수용자의 밀집도가 높았다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선제적으로 취하느냐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느냐 이게 이제 행정일 테고 그것이 이제 교정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인은 다 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5차 전수조사까지 했을 때마다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난해 11월 27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지난해 12월 18일 날 첫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1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 5차 조사까지 총 5번의 조사를 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폭증을 했는데 처음 조사 때보다 지금이 2주가 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제대로 격리 조치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지 않은 사람들을 격리해서 다 더 확진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K방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들 강조했던 게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완벽하게 격리가 가능하다면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격리 조치가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완벽하게 방역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K방역 과연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총리도 사과했던 거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전 한겨레 신문 칼럼이 소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소환했냐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자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30년 전 칼럼 재조명 1991년 11월 7일 당시 변호사 옆에 보면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있죠. 젊었을 적 사진. 한겨레 신문 기고 칼럼 재소자는 별 3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인권 변호사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 정부를 향해서 재소자 인권 실태가 왜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냐라며 꾸짖고 있는 대목입니다. 재소자들은 별나라 사람, 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라고 꾸짖는 칼럼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30년 전 본인의 칼럼을 되돌렸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30년 전 그 칼럼대로 직접 현장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